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건강한 천연비누 클래스 첫 번째 시간 유현주입니다. 본 녹화는 우리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천연비누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합성 비누, 천연비누 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 때마다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연비누나 아니면 수제비누라고도 하는데 우리 비누의 역사라든가 유래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왜냐하면 비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비누가 어떻게 거론이 되어 왔고, 그리고 역사라든가 앞으로 이제 이런 비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래라든가를 좀 알고 넘어가면 우리가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배운다던가 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핸드메이드 비누의 우수성에 대해서 꼭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솔직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생활 필수품을 좀 많이 천연적으로 바꾸는 추세가 벌써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적으로 많이 세제라든가 아니면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벌써 친환경적으로 바뀌는 추세는 지났지만 앞으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어 쓰고, 그리고 보통 요즘엔 키트라고 해서 배송을 받아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만들어 쓰는 핸드메이드 비누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요즘에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우리 비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누의 역사라든가 유래, 핸드메이드 비누의 우수성,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비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누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보통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신의 제사를 지낼 때 비계를 태우고 그 재를 강물로 풀었는데 그 물로 몸을 씻었더니 더 깨끗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누가 발견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동양에서도 재를 섞은 물이 더 때가 잘 빠진다고 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유래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는 한복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한복 안에 깃이 그 목덜미 있는 부분에서 때가 많이 타서 그 부분을 빨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복을 빨 때 잿물을 즐겨 썼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누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비누가 외국에서 전파되어 왔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비누가 외국어 아니냐란 말이 있어요. 근데 비누는 순우리말이고요.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한글로 비노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비누가 계속 반복하다가 음운 변동을 거쳐서 비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누 영어로 하면은 솝이에요. 그 어원은 우리 고대 로마의 사포라는 산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사포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보통 제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물을 사용을 할 때 그 제물을 태우면서 생긴 기름과 재가 섞여서 기름재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어느 날 그 기름재가 섞인 물에 빨래를 했더니 옷에 묻은 때가 잘 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기름재를 사포라고 부르고 빨래할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름재를 보통 그 물과 섞이게 되면 예전에는 양잿물이라고 많이들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가성소다라고 합성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통 비누를 만들 때 꼭 재료를 넣어서 비누를 만들게 되죠. 우리의 조상은 예전에 비누 대용품으로 비누가 없을 때 녹두가루나 창포 가루를 사용을 했는데 이 가루를 예전에는 비루라고 했어요. 비루는 뜻은 뭐 더러움이 날아가게 한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비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샴푸라고 해서 창포를 물에 풀어서 사용하거나 이런 창포를 이용한 샴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녹두랑 뭐 창포 가루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도 다시 트렌드가 되어서 샴푸에도 꼭 창포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우리 수제 비누에 장점이 있어요. 보통 수제 비누 하면 뭐 만들어서 쓰는 비누라고도 알고 계시지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수제 비누의 장점은 첫 번째로 치는 게 식물성 오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그 요리할 때도 많이 쓰는 오일들이 있어요. 보통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뭐 캐롤라유 오일, 그리고 해바라기 오일, 포도씨 오일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식물성에서 나온 오일을 사용해서 개인의 특성이나 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우리가 비누를 만들어서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건조되면서 만드는 과정에 천연 보습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리세린을 생성을 해서 더 좋은 보습력과 그리고 거기에 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연 아로마 에센셜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향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센스 오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식물성 오일 그리고 아로마 에센스 오일 거기에 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우리는 그 피부 상태나 아니면 문제성 있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종류와 그리고 들어가는 첨가 재료의 양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허브라고 하는 우리 식물성 허브가 있어요. 그 허브와 한약재를 첨가를 해서 비누를 거의 뭐 보통 수제 비누라고 하는 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들어가는 재료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성 오일, 아로마 에센스 오일 보통 첨가적으로 그 허브, 한약재 이런 우리가 그 건강식품을 먹는 재료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비누를 만들게 되면 일반 화학적으로 만드는 비누에 비해서 피부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수제 비누의 장점은 제가 천연 비누 만들기 안미현저 분이 책을 만든 부분에서 살짝 발췌를 했고요. 여러분 수제 비누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천연 비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방에서 소량 생산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로 돌리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소량 생산밖에 되지 않아서 공방이라고 하면 우리 수제 비누를 만드는데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 피부 타입을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대신 뭐 단점이라고 하면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천연 비누라든가 수제 비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내가 좀 발전성이 있게 관심을 두다 보니까 비누를 만들 때 보통 단순 반복으로 인해서 균일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해서 소량 생산이 됐던 부분을 대량 생산 체제로 맞춰서 좀
수제 비누이기는 하지만 대량으로 맞춰서 앞으로 판매 루트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존에 그 입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제가 이름을 거론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동구파치라고 하는 천연비누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저는 대표적으로 해서 좀 소량 생산이 되었던 수제 비누를 좀 대량적으로 좀 질 좋게 만드는 비누를 생산하고, 그리고 사업성이라든가 시장성을 좀 두루 갖춘 다른 공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동구밖에 조금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동구밥보다는 조금 더 발전성 있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천연 비누를 생각을 하고 있거나 수제 비누를 항상 집에서 만들거나 공방을 찾아서 나는 뭐 사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히 만들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제로 웨이스트 비누라고, 제가 처음에 이런 부분을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로 웨이스트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요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뭐 제로 웨이스트 하니까 그걸 따라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로 웨이스트는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해요. 거기에서 저희가 비누가 이 부분에 참 중심적으로 같이 맞춰서 같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은, 처음 사진에 보면은 갈매기 같은 아니면 새 같은 요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는 쓰레기 산처럼 보이는 더미가 있어요. 저게 쓰레기 산처럼 보이는 데는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으세요? 사장님 보실 때는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으신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다름 아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지금 일회용 용기를 재분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얼마 전이라도 항상 이렇게 쌓여 있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레기 더미, 쓰레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회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도 저거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새를 보면은, 요거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예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새가 죽어서 잔해를 보니까 이 뱃속에 뭐가 보이세요? 뭐인 것 같으세요? 딱 보기에도 일회용 쓰레기가 많아요. 비닐도 있고요. 중간쯤에 라이터도 보이는 것 같고, 플라스틱 우리 물통 뚜껑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는 쓰레기를 먹고 우리가 그 바이러스보다는 고통받는 생물들을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회용이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통받는 생물들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절대 동물이나 식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우리나라 내 자신한테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을 제대로 못 나가고 외출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그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우리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이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비누 같은 경우는 천연 비누는 쓸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장점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누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거품을 낼 때 거품 세안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품 세안망조차도 천연 수세미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비누를 담는 그릇이라든가 통이라든가 이런 케이스조차 비누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비누뿐만이 아니고 비누를 감싸고 있는 뭐 포장이라든가 그리고 비누를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누를 다 쓸 때까지 뭐 폐기물 전혀 발생되지 않는 천연으로만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많은 걸로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최근에 보통 샴푸라고 하면 액상 샴푸가 많이 알고 있으실 거고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액상 샴푸 같은 경우는 통에서 이렇게 눌러서 보통 액상을 짜서 우리 머리에다가 거품을 내면서 샴푸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체 샴푸라고 하거나 그리고 주방 세제도 액상이 아닌 주방 비누 이게 좀 작년부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제일 많이 끌었던 제품이에요. 그거는 천연은 두말할 건 없고요. 그래서 샴푸 비누라고도 얘기하고 주방 비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방 비누 같은 경우는 일반 수세미 말고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는 이런 추세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세트 선물로 해서 천연 수세미를 조금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해서 세트 구성해서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로웨이스트는 만드는 때부터 보통 물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이 좀 최근에는 강사들 그리고 비누를 알려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인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제로 웨이스트 비누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근데 금방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비누를 만드는 뭐 샴푸 같은 경우는 액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샴푸 통이 보통 플라스틱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느냐 이런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분 같은 경우는 샴푸 통조차 비누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쓰게 되면 겉에 있는 고체 비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는 것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크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쁜 것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케이스 담는 용도에 있는 모양 있는 케이스들이 한 5가지 정도의 물병처럼 보이는 통이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비누예요. 그래서 보통 비누를 담는 통조차도 비누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일회용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명암 비누라고 있어요. 요거는 명암을 만들 때 비누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건데 딱 보시면 비누같이 보이시나요? 그냥 명암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명암이기 때문에 비누처럼 두껍지는 않아요. 얇게 종이처럼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비누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물에 적셔서 문지르게 되면 비누가 되는 거품이 나서 내가 비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계속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뭐 우리가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도 물에 잘 분해가 되는 생분해 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남지 않는 것 그리고 비누 명암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종이조차도 버리지 않는 걸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만들 때 보면은 간단하게 비누라고 하면 거품을 내서 손을 세정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 인해서 제일 대두가 되고 있던 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좀 널리 보급을 하는데 중점을 줄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다른 분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널리 보급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비누를 만들 때 비누만 알맹이 있는 비누 말고도 우리가 케이스에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닐보다는 종이 케이스를 담아가는 봉투를 비닐 말고 종이로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보통 이제 비누 재료를 이용해서 한다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싶고요. 저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계속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비누를 만들고 동참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모여서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좀 일회용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비누의 역사, 유래, 그리고 핸드메이드 비누의 우수성, 제로 웨이스트 비누, 요 세 가지를 기초반에서는 첫 시간에는 요걸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외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이쪽 천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천연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생겨나길 바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저 한 사람을 저를 통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는 천연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은 비누를 만들 때 공방을 찾는 경우가 많고, 우리 같은 사이트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키트를 구매를 해서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비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키트를 통해서 조금 널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 생각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고, 같이 연구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댓글창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제 비누에 보통 보면은 우수성이라고, 보통 수제 비누하고 천연 비누하고 이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천연 비누랑 수제 비누랑 같은 말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같은 맥락으로 쓰였는데, 천연 비누 같은 경우는 소위 예전에는 양잿물이라고 하는 재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요즘엔 가성소다, 가성가리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 순 비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 물, 그리고 가성소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 천연 비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건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6주의 건조 기간을 통하면 비누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천연 비누라고 해요. 그리고 수제 비누 같은 경우는 우리 간단하게 키트로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비누 베이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비누가 만들어진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에다가 간단하게 녹여서 우리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전기레인지, 뭐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비누 베이스를 녹이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 아까 언급한 허브, 그리고 식물성 오일, 그리고 보습제를 넣어서 첨가물을 넣게 되면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우리 가족 피부 타입에 맞는 비누를 더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런 비누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수제 비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비누에는 수제 비누, 천연 비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천연 비누, 수제 비누 요건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비누 재료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 중에 그 천연 비누에 가성 소다가 들어가는데 이 가성 소가 들어가는데도 천연 비누가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만들 때 천연 오일, 식물성 오일, 그리고 가성 소다, 물,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성 소다 같은 경우는 100% 천연은 아니지만 만들고 나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다 건조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순 비누라고 해서 우리가 천연 비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글 올라오는 내용 중에 공방을 운영할 때 관련해서 필요한 자격증도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많이 묻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비누를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방 운영하고 싶어요. 근데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죠. 요거는 저희가 심화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공방 운영할 때는 자격증은 없어도 공방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되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를 내고 공방을 운영하고 판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수업을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격증은 없어도 공방을 운영하는 데는 상관은 없지만 자격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피부 타입에 맞춰가지고 비누를 소개하고 판매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강사 자격증까지 딴다고 하면 자격증을 따고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처음 관심을 갖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공방을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도 해줄 수가 있고 다시 전문적인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격증은 필수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협회가 다양해서 협회마다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자격증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본인한테 맞는 자격증을 상담을 통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공방을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무분별한 자격증보다는 몇 가지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춰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비누를 만들 때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보면은 창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창업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첫 번째 궁금한 거, 그리고 공방을 차리게 되면 꼭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공방을 차리게 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궁금하죠. 저도 이거는 항상 궁금해 했고 공방을 차리기 전에부터 궁금해서 몇 년간을 고민을 해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공방을 차릴 때 필수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또 뭐 공방 차리면서 우리가 수업만 할 것인지 그리고 판매까지 같이 할 것인지 판매만 전문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꼭 구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화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비누가 2019년부터 생활용품이 아니라 화장품법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창업을 할 때 걱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심화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공방만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은 꼭 갖춰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비누 화장품 공방 사업자를 낼 때 어떤 걸로 내야 하나요? 구청에 신고하거나 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요거는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심화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기 전에 지금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번 더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누 화장품 공방, 보통 비누라고 하면 우리 고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비누도 화장품에 속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 하면 뭐 스킨, 로션, 에센스 아니면 입욕제, 샴푸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셨는데 이제 비누도 화장품에 속해 하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 시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셔야지만 우리가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판매까지 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제조 시설을 내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서류라든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창업을 하고 시설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전하고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할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천연 비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공방에서만 만들 수 있던 그런 비누라든가 화장품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쪽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회사가 많아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비누가 천연 비누가 관심이 있고 대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창업을 할 때 다른 뭐 공예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료보다는 비누 소모성이 있는 이런 비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비누가 창업을 하실 때 그냥 예전에는 생활용품에서 화장품법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관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질문도 시각청에 많이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끙끙 앓았던 부분도 있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조금 전달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심화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질문에 올라와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비누 사업자 낼 때 어떤 걸로 내야 되냐고 물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화장품, 비누, 화장품, 비누 이런 부분에 공방 창업을 하고 사업자를 낼 때 그 수업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업하고 판매까지 같이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수업만 위주로 수업만 하겠다 이러면 솔직히 준비하는 거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시설이 굳이 제조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 허가를 내지 않아도 수업만 하기에는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우리 사업자 안에 항목에다가 교육 서비스를 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업만 할 게 아니고 판매까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준비해야 되고 사업자 낼 때 꼭 표기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미리 겁을 먹고 내가 사업자를 낼 때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만 들어서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달아드릴 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를 우리 공방을 낼 때 집에서도 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 당연히 공방 내면서 집에서도 했는데 이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에서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희 공방에 오셔서 자격증을 따고 공방까지 운영을 하고 앞으로 판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미리 공방 내기 전에 이런 서류가 있고 미리 시간이 걸리니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으로 꼭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나는 수업만 하겠다. 그러면 집에서도 내셔도 되고요. 제조업이 아니라 요거는 만들어서 파는 부분이 아니어서 교육만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 서비스만 내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왕 수업을 할 때 관공서도 가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는 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기관에 가셔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실 거예요. 그럴 때 이왕이면 교육 서비스 그리고 토탈 공예 요게 부분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요거까지 넣으시면 좋죠. 거기에 따른 자격증도 구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누 공방 창업 시 피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피하고 싶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방 없이 사업자 교육으로 해서 외부 강의나 카페에서 비누 만들기를 진행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은 사업들을 일단은 내시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기관 갔을 때 기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어도 자격증을 필수로 서류를 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재료를 저한테서 구비를 요청을 한다던가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할 때 사업자가 없으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업자를 내고 교육만 하실 경우는 교육 서비스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비누 화장품 외에 다른 자격증이 있다. 그랬을 때는 토탈 공예까지 내시면 조금 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 담당자분이 보셨을 때 비누 외에 화장품 외에 다른 공예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카페에서 외부 강의나 카페에서 비누 만들기 이런 거는 체험에 속하겠죠. 체험할 때는 사업자 등록 공방 없이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공방에서 하실 때도
공방하시고 운영하시는 거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뭐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뭐 거쳐가는 부분에 좀 부족함이 없이 한 번에 조금 뭐 어떤 기관에 가시거나 할 때도 서류가 없는 것보다는 뭐 서류가 항상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카페에서 비누 만들기 체험하시거나 뭐 외부 강의를 나가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도 체험이기 때문에 공방 없는 거하고는 상관은 없으세요. 집에서도 연락을 받아서 기관에 출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에센스 오일 향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넣어도 다 날아가네요 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벤더 향을 좋아해요. 그런데 만들 때 보통은 1% 이내로 넣어요. 그런데 좀 강하게 넣는 경우에 따라서 있어요. 그런데 향이 날아가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만들 때 에센스 오일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면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일이 강한 열이라든가 좀 열이 높거나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온도가 날아가서 만들 때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배우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에센스 오일이라든가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을 때 파괴되지 않고 그 성분이 다 유지하고 만들어질 때 뭐 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MP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온도도 65에서 65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숙성 비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CP라고 해요. 요거 만들 때 우리 중간에 만들고 나서 건조 기간을 보통 6주를 넣어요. 근데 6주 지나고 나서 향을 맡아보니까 그 향이 다 없어지고 빨래비누 냄새가 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건조 과정에서 향은 다 날아가서 없지만 기능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 때문에 에센스 오일을 첨가를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애견 비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레시피가 좋을까요? 요즘 애견 사업이나 애견인들이 되게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한번 심화 과정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간단히 지금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건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댓글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댓글 보니까 창업할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심화 교육 때 일반보다는 교육 창업 과정에서 뭐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창업을 내고 나서 우리가 서류 준비해야 되고 보관해야 될 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누의 역사, 유래, 핸드메이드 비누의 우수성,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비누 이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 다음 심화 교육 때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부분이라든가 창업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래야지 내가 시간 낭비 없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시간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제가 제일 많이 공들였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제 경험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0분 넘는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